Zombie apocalypse. 먼저 이 정부 형태를 구분할 때에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행정부의 구성 방식. 저것과 행정부의 구성 방식. 이런 행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달라져요.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A 친구처럼 좀 라이벌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B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이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배운 첫 번째가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원 내각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잘 보이나? 민경이 잘 보여? 내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7번 먼저 얘들아 행정부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잖아. 그렇지.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행정부이고 입법부는 뭐 하는 곳이야?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법 만들어? 법원은 아니야. 법원은 법을 이제 적용해서 재판을 내리는 곳이고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치? 그런 곳을 입법부라고 불러요. 자, 이때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 되고 미국.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 돼요. 영국.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정리해 볼 텐데 먼저 대통령제는요.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특징을 지녀. 되게 라이벌 관계야. 항상 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분립을 강조한다라는 특징이 나타나요. 항상 권력의 분립, 견제 균형 이렇게 강조한 거고 반면에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곳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너무나 친해. 서로 굉장히 협력하려고 하고 공조하려고 합니다. 공조, 협력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둘의 관계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융합시키려는 시도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게. 먼저 대통령제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는 국민이야. 국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런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국민 해서 네모 박스를 외우세요. 국민. 자, 우리는 이것을 국민 주권이라고 배웠고요. 국민이 먼저 선거를 통해서 의회라고 하는 곳을 구성하게 됩니다. 의회라고 하는 곳.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잖아, 그지? 그래서 의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통령제에서는 또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게 되냐면 행정부. 이 행정부를 다 뽑기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행정부의 우두머리 누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몇 번 했어요, 지금? 몇 번? 한 번, 두 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불러. 이렇게 선거를 두 번 해서 따로따로 선출하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친할 수는 없어.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견제를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의회 내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당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죠? 여당이라고 불러요. 여가 무슨 여자냐면 같은 여자야. 우리 집
식구들이다 라는 뜻이야. 반면에 대통령당이 아닌 모든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당이라고 불러요. 신문 많이 봤다. 김채성이.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당, 야당. 야자는 들야자를 쓰는데 우리 집 바깥에 있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 다 야당이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의회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 다수당이 누구냐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을 다수당이라고 불러.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거든, 헤드나? 그러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몇 석 이상을 차지해야 될까요? 150 이상을 차지하는 당을 다수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다수당이 의회에서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여당인 경우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대 야소 이렇게 불러. 여대 야소. 여당이 많고 야당이 작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너희가 대통령이라면 여대 야소가 됐을 때 대통령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자, 얘들아, 행정부랑 의회 관계는 어떻다 그랬어? 이게 대립적인 관계라 그랬어. 라이벌이에요. 항상 견제한단 말이야. 그렇게 견제하는 관계인데 의회 다수당이 전부 다 우리 편이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선 좋을까 싫을까? 너무 좋아요. 날 견제할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겠어? 그렇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게 의회인데 견제 안 하겠죠? 오히려 막 도와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야. 여대 야소 정부일 때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의회 다수당이 야당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소 야대 이렇게 불러. 여소 야대.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소 야대 정국이 되면 대통령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엄청 싫어하겠죠.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야당이 반대하겠죠. 아, 그거 싫어? 왜 싫어요? 그냥 네가 싫어. 하겠지. 이렇게 되면 정책 운영이 조금 전국의 운영이 곤란해집니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겠죠. 항상 반대에 부딪히니까. 얘들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형국일 것 같아? 여대 야소일까요? 여소 야대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대 야소. 문재인의 당이 어딘지 알아요? 소속당?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게 여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약 60%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과반을 넘었죠. 그리고 나머지 35%가 국민의힘 당이고요. 나머지 5%가 기타 등등등 당들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여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힘을 강하게 얻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를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거를 2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대립적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의 구성 방식을 좀 볼게요. 마찬가지로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민이다 라는 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자, 국민이 어떤 식으로 정부를 구성하냐면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의회라고 하는 곳을 뽑게 돼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를 따로 선거를 했는데 의원 내각제는 한 번만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를 어떻게 뽑냐면 자, 이 의원 내각제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 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의회가 구성을 해요. 의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누가 구성을 하냐면 의회의 다수당이 구성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에서 봤던 것처럼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독점하는 거야. 자기들이 총리를 뽑고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차관도 뽑고 이런 식으로 독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잘 봐야 되라.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먼저 이 의회 다수당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라고 불러요.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반면에 과반수 의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그래서 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예시를 좀 적어줄게요. 어떤 국가에서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고 C 정당이 있고 D 정당이 있다. 이때 의석률이 어떻게 됐냐면 선거 결과 의회에서 A당이 60%를 확보했고 B당이 20%, C당이 10%, D당이 10% 이렇게 의석을 차지한 거야. 자, 질문 실바나. 다수당은 무슨 당이에요 여기서? 의회 다수당은 A당입니다. 그죠? 과반수 50%를 넘은 당이 A당이잖아. 그럼 이때는 A당이 단독적으로 행정부 내각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독점하는 거죠. A당에서. 자, 이렇게 단독 내각이 구성되면 의회 사람들이랑 행정부 사람들이 다 동일 임무를 들이잖아. 정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뭐 반대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정책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진다는 건 장점이야.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 독재. 마찬가지 그렇지. 독재 우려가 있겠죠. 그것을 뭐라 적냐면 단점은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단독적인 A당 말고 나머지 당들은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 반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자, A당의 의석률이 30%, B당이 40%, 그다음 C당이 20%, D당이 5% 됐다. 그럼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있어 없어? 50% 넘는 정당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민경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될까? 다시 하면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끼리 힘을 합쳐야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힘이 강한 두 거대 정당이 힘을 합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 양당은 정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당이 힘을 합치는 경우는 없고 어떤 당이랑? 5%. 이 5%는 근데 어디를 가든 승부를 못 가르잖아. 얘도 힘이 없어. 얘도 별로. 누가 제일 힘이 있겠어? 20%. 20%인 C당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얘가 A당이랑 연립할 수도 있고 B당이랑 연립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C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이 정부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이 C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스팅 보트에 타고 있다. 이렇게 불러요. 캐스팅 보트에 타고 있다. 캐스팅 보트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보트 이름이야. 물에 빠진 A랑 B당을 구할 보트를 C당이 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면 그 정당끼리 연립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요. C당은 당당히 요구하겠죠. 우리가 너희 편 들어줄 테니까 총리는 우리를 시켜줘. 라든지 장관은 우리 인물들을 많이 앉혀줘. 라든지 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단점이 발생해요. 전국에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다른 집 사람들이 갑자기 살림을 합친 거다 보니까 의견이 잘 안 맞겠죠. 싸우겠죠. 항상 대립하고 갈등을 빚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회 다수당이 구성한다는 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고, 원래는 조금만 쉬고 하랬는데 바로 적을게요. 일단 빨리 하고 나가야 되니까. 괜찮아 지금까지? 네. 영유 하면 안 돼. 자,
이제는 각각의 견제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이렇게 쳐볼 텐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을 때, 의회는 행정부를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하느냐. 얘들아, 어떤 집단을 견제할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 없어요. 없애버리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란 말이야. 원래 막 야인시대 이런 영화도 보면 그 두 집단의 대장들끼리 1대1로 붙어가지고 승부를 낸단 말이야.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탄핵 소추권.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게 있다는 거야. 탄핵 소추권. 자, 반면에 행정부는 의회를 어떤 식으로 견제하느냐.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자, 법률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의회에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이 법률안 내가 처리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다시 심사해서 오세요 라고 돌려보낼 수가 있어. 이것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의회에서 다수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견제할 수 있고요. 쌤, 그러면 이렇게 거부당하면 법률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인데 대통령이 함부로 없애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하기 쉽죠. 다시. 그래서 처음에 법률안이 가결될 때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거든. 근데 한 번 더 심사할 때는 조금 더 시민을 기울여야겠지. 그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가면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의원 내각제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을 때. 힘내자. 먼저 의회는 행정부에게 내각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불신임. 얘들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관계에 금이 난단 말이야. 얘가 약속 시간에 처음에 한 번 늦었다. 또 늦었다. 계속 늦어. 그럼 친구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더 이상 나는 너 못 믿겠다. 우리 그냥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내각 불신임이라고 불러. 의회가 행정부를 향해서. 그럼 행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좋아. 나도 바라던 바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라고 하면서 행정부는 의회를 향해서 의회 해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릴 수 있어. 의회 해산권. 이렇게 내가 불신임을 하면 의회 해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다 없어지잖아, 그럼. 그리고 나면 다시 총선거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다시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다시 의회에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내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원 내각제의 형태예요. 네, 괜찮죠? 그다음 빨리 더욱이 빨리. 자, 이 각각의 정부 형태의 권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면,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라는 사람과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야. 여기서 국가 원수가 누구냐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사절이 오거나 높은 사람이 오면 교황이 방문하면 누가 나가서 대접을 해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대접한단 말이야. 대접한단 말이야. 그런 국가 원수의 역할과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최종 결제자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몇 년으로? 5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아. 이런 탄핵 소추라는 걸 막지 않는 이상 5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위기를 맞았던 순간이 1997년 뭐 터졌을 때? IMF 터졌을 때거든. 그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투자를 해달라 라고 할 때 썼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고요. 저는 올해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고 전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투자해 주세요. 그 말을 믿고 각국에서 투자를 해서 극복하게 된 거야. 그 위기 상황을. 제일 정부 형태를 잘 이해했던 발언이 있었던 거죠. 자, 반면에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라는 사람과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왕이 존재하고요. 국가 원수라고 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영국 왕실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명언이 있어.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정치는 국민 여러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라는 거죠. 이때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총리는 무엇을 당했을 때 잘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견제 당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행정부가 정치를 잘 하고 있는데 뭔가 의회에 의해서 무엇을 당하면 내가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 그 순간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거야. 알겠지? 임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행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 나 국민들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뭐 당하니까? 내가 불신임 당하니까. 항상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도 써요.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내각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잘 된다면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나가는 거고 잘못된다면 그 순간 물러나는 거야. 불신임 당해. 자신의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감 강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특징 몇 개만 써줄게. 진짜 마지막. 자, 의원 내각제에서만 가능한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안 법률안은 원래 누가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드는데 어디에요? 국회, 입법부에서 만든단 말이야. 근데 행정부가 야 국회야 우리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법률안 좀 만들어줘 라고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둘의 관계가 되게 어떠니까?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그런 거야. 부탁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의원의 강요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원의 강요 겸직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야.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강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강요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국회의원이 강요를 함께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왜? 둘의 관계가 되게 어떠니까? 친하니까. 서로 인재를 교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두 가지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대립적이니까. 항상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다. 반면에 얘는 이게 두 가지가 불가능한 이유는 공정한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 형태, 가장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각각의 특징은 국민이 행정부를 직접 선출하는지 아니면 의회가 선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대립적인지 친밀한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정부 형태